2012년 11월 25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MB 시절, MB 인기 더럽게 없고 아주 지지율 폭락하면서 임기 말 김정일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트윗했다가 농담으로 재판받는 나라 대한민국 그 1년의 기록,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수원지방법원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위반으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박정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24살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을 전부 부인한다. 검찰은 기소 요지에서 피고인이 북한에 대해 노골적인 찬양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트윗을 판사한테 제출합니다. 출력된 트윗을 읽는 변호인의 엄숙한 목소리가 조용한 재판정에 퍼져나갔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트윗.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방청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아주 귀여워요. 요독 수용소에 무료 숙박권을 드릴게요. 장군님을 생각하며 주체하고 웁니다. 갓난 아이들은 옹이옹이 하고 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진지한 법정 여기저기서 폭소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판사, 변호인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북한 계정 트윗을 리트윗한 것만 보고 북한의 대남 주장에 편승해 놀아나고 있다고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한 리트윗과 농담 때문에 기소당한 이 사건에 대해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즈는 북한 정부가 트위터 계정에 쓴 내용을 다시 게재한 혐의, 표현의 자유 활동가를 이번 주에 기소했다고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뉴욕타임즈 국제 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 국장 말을 인용해서 국가보안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전혀 풍자를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다. 그리고 CNN도 보도를 합니다. 농담을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 씨가 시도한 유머는 한국에서는 7년간 투옥될 수 있다. 한국에서 농담하다가 감옥에 간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어요. CNN도.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됐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증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술자리, 식사자리,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법이 사람의 구두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전에 박정희 시절에는 술자리에서 박정희 욕하면 끌려갔었죠. 남영동으로 끌려가고 코롱탕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런 거 없어졌는데 법은 언제나 최소한의 사적 공간을 남겨줬고 트위터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농담으로 쓴 거 가지고 법이 이래라 저래라 잣대 내릴 수 없다. 자, 이런 교수, 고려대 교수 박경신 교수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국민 모두를 북한에 가두는 것과 똑같이 대우하는 법이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주는 찬양고무만 처벌한다면서 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처벌하니 문제다. 이 찬양고무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막 그래서 마구잡이로 탄압하는데 쓰여졌단 말이에요. 군사 독재 시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그랬습니다. 이런 재판과 기소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 예컨대 병역 등을 경시하고 군 등을 적대시하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적대시를 야기한다. 자, 이거 요즘 얘기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농담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3 단독 신진우 판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실정상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유죄! 신진우 판사가 등장을 합니다. 농담을 유죄 선고한 인간이 신진우예요. 자, 이제 신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팍 오시죠? 어떤 사람인지 빡 오시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예?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시사인 2012년 12월 박정근 사건 세계를 웃기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때 골 때렸어요. MB 이제 임기 말에 다가가면서 인기는 떨어지고 사자방에 뭐 온갖 비리들 이제 다 파헤친다, 정권만 바뀌면 다 죽인다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기어이 농담은 유죄였다. 박정근 씨를 향해 신진우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고, 집행유예였지만 유죄를 선고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북한 찬양 고무죄. 검찰 쪽 증인으로 박정근을 수사했던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권영문 경장이 출석을 합니다. 그는 2010년 12월부터 북한 혁명가 동영상이 링크된 박 씨의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또 권 경장은 PC방에 가서 수시로 박 씨의 트위터에 접속해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캡처를 해뒀어. 트윗 내용은 3,400개가 넘으면 오래된 순서대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을 위한 바지런함을 보인 거다.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트위터를 한 박정근 씨 수사를 경기지방경찰청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권 경장은 박정근이 제주에 살았어도 내가 수사했을 거다. 사건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잘 알고 처음 인지해서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감 잡히시죠? MB 정권, 진짜 개판, 나라를 개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MB 정권 때 권력 말이 되면서 온갖 비리가 막 의혹이 터지고 있을 때 지지도는 바닥을 찍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하고 신진우 판사 같은 양아치들이 유죄를 판결을 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신진우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신진우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은수미 법정 구속, 이화영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재판 맡았다. 자, 신진우가 이재명 재판을 맡았다. 과거 은수미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한 판사도 이 양반이다. 이 양반은 굉장히 편향돼 있는 판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 정권의 아첨하는 판사, 대구 출신입니다. 경북 출신이에요. 대구 경북 출신이고 이 사람이 이화영을 유죄 판결 내린 근거는 안부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안부수는 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재판부는 안부수 주가 조작 관여했다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이 경북대 부속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나왔어요. 예, 경북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이에요. 다른 판사는 안부수가 주가 조작을 했다. 판결을 내렸는데 신진우는 안부수는 믿을만하다. 쌍방울은 그럴 회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김성태도 주가 조작을 할 사람이 아니다. 안부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거짓말이다. 이딴 논리를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재판부는 왜 안부수를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을까? 거기다가 안부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은 이재명을 제대로 판결할 수 없어요. 그죠? 이재명을 제대로 판결할 수 없죠. 자기가 내린 판결을 자기 스스로 뒤집을 수 있나?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은 유죄가 확정돼 있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돼 있는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위반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욕먹을 걸 알고 신진우 판사, 욕먹을 걸 알고도 신진우 판사를 배정한 거다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법부 내에서 윤석열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법부는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판사 사찰했지, 대법원 판결 무시했지, 삼권 분립도 개무시하고 막 달려가지, 캐비넷 딱 쥐고 있지.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윤석열 정권을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출세지향적이고 이런 인간들, 윤석열 정권이랑 붙어서 내가 더 승진하고 뭐 해야겠다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죠. 그런 인간들이 신진우 정도가 아니면 이 재판 유죄 못 만든다. 저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진우가 만약에 이 재판 받으면 유죄는 확정인 거예요. 왜냐? 김성태와 안부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어야 이재명이 무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유죄 확정된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진우를 배정했다. 뭐 전산으로 돌려서 자동으로 배정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겠죠. 이건 얘네들의 절박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진짜 큰일 난다. 욕먹을 거 알지만 신진우 정도 뻔뻔한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유죄 만들 수 없다.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법부 내에서 윤석열 라인들, 이 적폐 세력들, 검찰도 마찬가지고 사법부 내에 있는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결국은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할 건데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거 봐야 되고 최은순 또 재판이 있거든요. 그 판사가 누구냐? 이번에 대법관으로 추천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최은순 무죄
주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법부는 검찰처럼 검사 동일체 이렇게 조폭처럼 장악이 잘 안 됩니다. 내부에서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 판사들 많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전쟁이에요. 완벽한 전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거든, 이재명이. 방어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판이 달라졌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바닥을 찍고 있고 온갖 비리 다 드러나고 있고 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 받은 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종결시켜주는 무리수를 두면서 여론은 나빠지고 권익위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닌데 얘네들은 막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서 호가호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네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마지막 전쟁 선포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제는 공격에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이번 총선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죠. 방어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격을 시작하면요, 판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조만간 깨갱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발악이다. 근데 여기에서 뒷걸음질 치면 죽어요. 무조건 세게 들이받고 제대로 맞붙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놈 두 놈씩 깨갱하고 이재명 쪽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무조건 전쟁이다. 전쟁이다. 우리도 이제는 전쟁 모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 민주당 의석수 있고 그건 뭐야? 국민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전쟁 모드예요.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는 게 아니라 주춤거리기만 해도 다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망가지는 속도 어마무시한 거 보십시오. 무조건 전진, 무조건 싸움, 전면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쟤네들 조만간 이탈자들 마구마구 쏟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